응급실에서 실제로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췌장이라든지 담도라든지 신장 이런 데에 있는 종양도 등에 있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명확하게 이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증상이 있을 때는 암을 걱정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뭐냐 하면 안녕하세요.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저술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응급실에서 암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요.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복부 CT 검사, 흉부 CT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오랫동안 이제 배앓이가 있었던 할머니 체중도 물어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그러고 이건 뭔가 있겠다 싶어서 혈액 검사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복부 CT를 찍어보니까 대장암이 장을 막고 있어가지고 장마비가 생긴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정도면은 당연히 간 전이가 가 있는 겁니다. 장에 문제가 있는 암세포들은 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간에 전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종양들이 가 있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침 가래 오래된 환자분, 기침 가래 원인이 폐렴 같지가 않고 뭔가 뭉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이제 CT를 찍어보면 폐에 있는 전이를 발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인 암은 또 다른 데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이제 간혹 가다가 있고요. 1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감기 증상이 있고 열난다 그래가지고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검사 중에 하나가 CBC, 적혈구, 백혈구의 숫자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서 백혈구 숫자가 4만 개가 넘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겨도 보통 2만 개 전후인 경우가 많은데 4만 개면은 뭔가 이상한 거거든요. 다른 혈소판 수치나 이런 것들도 다 떨어져 있고 혈구 수치가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액암 쪽을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하고 소견서를 써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좀 아팠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두통이 꽤 오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도 두통이 심한데 평소보다 좀 더 심하고 구토까지 동반이 돼서 왔다라고 하시는 30대 여성이었는데요.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의 종괴가 확인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뇌종양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한 번씩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의 통증인데 이게 췌장이라든지 담도라든지 신장 이런 데에 있는 종양도 등에 있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소에 등 통증이 워낙 자주 있었어가지고 허리 시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엑스레이 찍고 MRI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허리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통증 조절을 위해서 시술도 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오신 분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왔어요 하고 응급실에 왔다가 체중도 최근에 빠졌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었더니 췌장의 문제 내지는 콩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양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있습니다. 일단 대장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변을 볼 때 편하지 않거나 혈변이나 설사가 번갈아 나온다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대장암이 진행이 되다 보면 장을 막아가지고 장마비나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한 복통이 있고 맨날 가스 찬다. 변을 봤는데도 방귀가 나오는데 그 방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이 남아서도 그렇지만 이 암종에 있는 내 조직들이 단백질들이 썩으면서 변과 만나면서 더 상하면서 나타나는 곪은 상처의 냄새가 변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요. 아주 극심한 단백질 변성의 냄새 이런 것들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병액변 같은 양상의 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보통 이제 혈변이 같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치질이 있거나 치열이 있으면서 이제 변이 나오면서 자극을 해서 나오는 피는 처음부터 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변 중간이나 이제 끝에 선홍색 피가 일부 묻어 나옵니다. 치열 같은 경우도 찢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나올 수는 있는데 변에 이렇게 한쪽에 피가 묻어 나온다든지 말단에서 나오는 피라는 게 티가 나죠. 근데 암에 의한 출혈인 경우에는 변을 처음에 볼 때부터 변 색깔의 피가 묻어 있다거나 만약에 상부 대장이면은 검은 변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부나 직장에 있는 이제 암종인 경우는 빨간색 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치질치열이랑 다른 점은 변 초기부터 아니면 중간부터 혈변이 섞여 나온다는 게 특징인 거죠. 검은 변이나 혈변이 섞여 나온다는 게.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잠열 검사를 확인을 하죠. 혈구가 나오면 나이랑 이런 거 따져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열 검사는 약간 부정확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용종이나 이런 것처럼 바깥에 전혀 상처가 없는 그런 종양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잠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대장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잠열 검사의 양성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도염 심하거나 아니면 토열한 거나 궤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잠열 양성이 나옵니다. 치질치열도 잠열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검사라는 건 알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진단의 용도로 쓰기에는 좀 부정확한 면이 있죠. 근데 대장 직장암은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 굉장히 특징적인 암입니다. 대장 내시경이 있잖아요. 대장암의 전조라고도 할 수 있는 용종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이걸 떼어내는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에서 문제가 있으면 대장 용종을 떼어내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치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이거든요. 그래서 잠열 검사에 이상이 없더라도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다, 혈변이나 설사가 자주 오간다, 체중이 빠진 적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빠르게 받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검진 기다리지 마시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위암도 응급실에서 확인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환자들에서 위암이 종종 발견되더라고요. 구토하면서 토혈을 했다 해가지고 술도 자주 드시는 분이고 해서 식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어서 식도정맥 출혈 같은 게 생겼나 하고 내시경을 들어갔는데 종양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래서 위암을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암 같은 경우는 이제 토혈이나 검은 변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요.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체중이 빠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빠지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종양 같은 게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혈변 검은 변이 나타날 때에는 무시하지 말고 빠르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췌장암은 사실 응급실에서 진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 자체가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로감, 갑자기 생긴 당뇨, 황달이 진단에서 4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췌장 수치가 높아가지고 확인차 CT를 찍었는데 이제 췌장암이 많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담도가 막아가지고 황달이 생겨서 그런 증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췌장의 종양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췌장암으로 치면 굉장히 늦은 경우죠. 담도가 막을 정도면 최소한 2, 3cm는 된다는 얘기니까 1cm일 때도 우연히 담도 바로 근처에 생겨가지고 췌장암을 빠르게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물론 췌장암이 많이 오래 진행이 되면 등에 있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기들을 누르기 때문에 별별 증상이 다 나타나지만 초기 증상은 정말 없습니다. 췌장암은 정말 어려운 게 검진에서도 발견이 어려운 암의 특성이 있습니다. 췌장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간과 위 한참 뒤에 존재하는 장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암종이 생겨도 증상이 거의 없어요. 수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1, 2기에서 진단이 돼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장기들을 떼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오래 걸리는 수술로 유명합니다. 휘플 수술이라고 하는데 췌장은 당연히 떼어내지, 그 앞에 있는 담도, 담낭 떼어내지, 위절제하지, 소장절제하지 해가지고 소장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붙이는 수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암 통계 보면은 암이 진단됐을 때 70% 정도가 5년 뒤에 생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췌장암만 아직도 5년 뒤에 13%만 살아남는다는 악성으로 유명한 암입니다. 뭔가 증상만으로 암이다 아니다를 응급실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있을 때는 암을 걱정해야 된다는 건 있어요. 뭐냐 하면 6개월 이내에 뭔가 체중이 자기 체중의 한 10% 이상 빠졌다. 이런 경우는 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라는 거는 자기 증식을 빠르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에너지들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특성을 가지는 조직이거든요. 무산소 대사를 엄청 많이 하면서 주위에 있는 자기 조직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특성이 있는 게 암세포이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평소처럼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쭉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죠. 다이어트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간암은 간 자체에서 오리진하는 암도 있지만 소화기계 암에서 전이된 간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장이나 위암이나 이런 소화기계 암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모든 혈류가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에 전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암 오리진인 경우도 있지만 간에 전이암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요. B형 간염이 있거나 C형 간염을 앓았거나 하는 경우에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간암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간 흡충이라든지 기생충에 의한 간암이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담도암도 있을 수 있지만 간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황달, 복수, 또 만성 피로 이런 걸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빠르게 간 초음파나 CT를 찍어봐서 간 담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복수가 생기는 원인이 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알부민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에서 조직으로 체액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2차적인 증상으로 복수가 생기기도 하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보통 다리가 부으면 심장의 원인, 심부전, 콩팥의 원인, 콩팥부전을 생각을 하는데 이 간 쪽의 문제인 경우도 다리가 부을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간암의 원인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술이죠.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를 해독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간암까지 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 사람은 술 먹지 말아라.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많이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식생활, 생활습관 때문이겠죠. 초가공식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물질을 갈아가지고 저렴하게 맛있게 만들려고 가공 물질들을 많이 넣어서 흡수는 빠르게 하고 혈당은 빠르게 올리고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들. 제일 대표적으로 과자, 라면, 빵떡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음료수를 포함입니다.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을 빨리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당들이 인슐린을 통해서 근육세포로다가 소비가 되게 만들긴 하지만 남는 당들은 결국은 간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방간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을 넘치고도 더 넘치게 되면 복부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일 때 우리가 과다한 당류가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막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간에도 계속 부담이 일어나면서 간암 확률도 일부 올라가게 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이 암이라는 거는 사실은 면역 세포들이 암 세포들이 생긴 거를 다 잡아먹고 있으면 암이 안 생기는데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생기는 비정상 세포들을 면역 세포가 못 잡아먹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들이 자라고 자라서 20번, 30번 증식을 해야 요만한 1cm 정도 되는 암으로 자라는 겁니다. 이 1cm 정도 되는 암이 자라야 그나마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검진에서 나타나는 거지 1cm짜리 암이 무슨 증상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cm짜리 암을 발견해도 우리가 굉장히 행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통계에서 보면 5년에서 15년 정도 흘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1cm짜리 암세포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뭔가 증상이 있기 전에라도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진들은 40 넘으면 위암 검진부터 시작을 해서 50의 대장암 검진까지 그걸 빼놓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있을 때는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하는 요소들은 비용도 저렴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이 나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암을 검사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를 안 받는 건 나만 손해입니다. 증상이 없는데 왜 받아? 난 평소에 잘 건강하게 살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검사 안 받아도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통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진 알림 왔을 때 지체 말고 하셔라. 자꾸 미뤄서 하면 12월 달에 환자 제일 많을 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3월, 4월, 5월 일찍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